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30살 여자입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끝나고 난 후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명절을 보내고 나니 왜 그런지 절실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시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 둘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남편은 차례상을 차리기 전까지 자다가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그러고는 딱 절만 하고 끝납니다. 당연히 뒷정리도 저와 시어머니의 몫이고요. 이걸 설이나 추석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설에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나름 긴장해서 정신이 없기도 했고 남편과 아주머님이 술을 좀 마시기도 했었기에 과음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을 지내다 보니 그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음식하고 차례상 차리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 조상 제사상을 차리는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의아하더군요. 심지어 차례를 지내기 직전까지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 제가 왜 혼자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앞으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명절 당일에는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준비하자 했었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남자를 부엌에 들이고 부엌 일을 시키냐 라고 하면서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생판남인 며느리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게 티가 난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땡땡씨는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본인 아버지 제사상도 안 차리는 건가 봐요. 어떻게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다 일어나서 절만 할까요? 이게 가정교육 잘 받은 건가 봐요.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흥분해서 그런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다다 따지듯 받아쳤더니 남편이 옆에서 땡땡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형이랑 나도 같이 준비해야겠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상해졌어. 라고 하며 땅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앞으로는 연락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차례상이든 제사상이든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던지 아주버님이나 땡땡씨랑 같이 준비하던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도 자기도 내 의견에 동의 못하겠으면 이혼할 생각해. 딱 이렇게 통보하고 짐을 챙겨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셨지만 안 받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렇게 명절 연휴 동안 친정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친정으로 와서 같이 지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요. 미안해. 앞으로는 그냥 우리 집에 갈 일 있으면 나 혼자 갈게. 라고 말하며 사과하기에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자만 달리면 왜 이렇게 남의 집 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하녀 부리듯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고 본인 아들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거면 밥은 왜 먹고 술은 왜 마시고 담배는 왜 피는 건지. 그렇게 귀한 아드님이면 평생을 끼고 사시지 결혼은 왜 시킨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가에 다시는 안 갈 뿐더러 연락도 더 이상은 안 하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는 가족들이 많은데 보면 매번 움직이는 사람만 이래요. 그래서 저도 2번 참고 3번째에 엎어버리고 안 갔어요. 사이라고 안 하고 남자 조카라고 안 하고 조카 사이라고 안 하고 남의 집 남자들은 다 안 하는데 며느리들만 일하더라고요. 저런 집 특징이 절대 고마워 안 합니다. 남편한테 말했는데 이해 못하고 씨알도 안 먹히길래 그냥 제가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절 설날 자유부인입니다. 2번째, 제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나서 같이 음식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인데 생판 남이던 너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음식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안 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가급적 내가 더 많이 하겠다. 하고 말하기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안 하고 다 사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3번째, 저희 남편 쪽 큰 집도 저러더라고요. 남자는 말만 하고 여자들이 일 다 하는데 여자들끼리 싸웁니다. 네가 안 해, 내가 안 해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저는 큰 집에 안 데려갑니다. 저희 부부가 몇 번 안 가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4번째, 우리 시가는 명절 포함 제사가 13번이었습니다. 막내이자 장남인 남편이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조부모 제사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없애자 하시더라고요. 명절 차례 없이 벌초날에 인사만 드리는 걸로 하자 선언하셨죠.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난리가 났네요. 시모는 일 안 해서 좋고 신우들은 참석 안 하면서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냥 질투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저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제사를 그만하자고 계속 말씀하셨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일하고 생색 내는 분이라 본인 고집으로 끌고 온 거였습니다. 결혼한 첫 해 첫 제사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님이 또 음식하려 해서 아버님이 여행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첫 명절에도 또 음식하려고 장보러 가자 하셔서 아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 명절에 처갓댁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올 필요 없다고요. 이후부터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고집 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제사는 조부모님 제사 한 번에 명절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머님이 가족 먹을 음식을 한다며 제사 음식을 다 하려 해서 아버님이 장봐온 걸 전부 환불해온 적도 있었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